반갑습니다.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투자는 혼자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고 내가 가진 종목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계좌의 밀리언 터치는 언제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희 밀리언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제 상반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고점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버텨주기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저점을 다졌고요. 그리고 낙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 끌고 갔습니다. 0.46% 빠지면서 3,445선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863선에서 이제 마감해줬습니다. 테마와 모멘텀 자금이 중소형 주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모습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개인들이 다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막아주고 버텨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 역시도 3,300억 원 넘게 이렇게 팔자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 우위 점했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담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테마 강한 섹터 쪽으로 계속해서 담는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갑자기 이름을 올려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에 좀 통과하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17%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대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T 다이내믹스는 8%대 급등 흐름 가지고 갑니다. 방산과 전동화, 이쪽 듀얼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7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8%대 상승 흐름 가지고 갑니다. 비만, 대사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다시금 좀 재부각을 하면서 36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역시도 방산 쪽으로 탄력 붙었습니다. 오늘 7%대 급등하면서 22만 7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6,000원 선 지켜주고 있네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급증으로 급등세 보였습니다. 공시와 뉴스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24%대 상승하면서 보안 테마, 전면부, 그리고 정책 대책 이슈까지도 좀 맞물리면서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 이 밑쪽으로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HN 같은 경우에는 결제 연동 기대감까지도 좀 받아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계속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도 57%대 유지 중인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 함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갖게 되는 장악력을 좀 의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30에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자금이 상대적인 위험 자산인 알트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금리 인하가 일어난 이후로부터는 비트코인에서 기관들의 자금 역시도 알트코인 쪽으로 분산이 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종목별 이슈를 팔로우업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밀리언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그럼 지금 바로 밀리언 투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밀리언 투자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함께해 주실 박성재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전문가님 뵙고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반응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전문가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낸다라고 자부하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을 좀 그냥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자면 금리 인하 이후에 사실 시장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 경기 데이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까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사이클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실망감과 좀 경계감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신감 있게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시장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한 종목들을 오늘도 좀 잘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많은 인사이트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쉽게 시장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이렇게 쭉 보시면서 금요일 시장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다음 주 같이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든지 드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한데요.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 박스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이후에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것 강의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당연히 시장의 트렌드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강세 테마를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자 가지고 온 강세 테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딱 2개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로봇인데 로봇은 제가 어제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근데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부채를 더 레버리지로 확대하기 위한 즉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AI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진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좀 배경은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이제 감세 정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소득세라든지 그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하를 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정책 예산도 같이 이제 줄여가는 것이 맞는데 도지라는 이제 정부 효율부 부서를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도 이 정책 예산을 줄이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저항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럼 한번 배경을 한번 보세요. 정책 예산은 줄이지 못했어요. 근데 세수 확보는 더 낮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뭘 발행을 해야 돼요? 부채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채도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당연하게 발행을 하다 보면은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럼 달러 패권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국채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보면 브릭스 국가라든지 기존의 미국 국채를 잘 매수해주던 주요 고객들이 미국채를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지정학적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국제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거든요. 무디스에서도 최근에 이제 국제 신용 등급을 하강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너네 나라가 발행한 국채 사줄게. 대신에 너네들의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자율을 조금 높여줘. 즉 뭐가 필요하냐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국이 국제 신용도가 낮아지는 정도가 뭐냐면 국채 너무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왔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하면은
국가 재정이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망하자는 거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릭스 국가도 안 사줘. 그러면은 내가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는,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는 이것을 누가 입찰을 해줄 거냐? 아무도 안 사주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민간에게 넘기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정책입니다. 자, 민간 기업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랑 1대1로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죠? 패깅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이자를 100% 지급을 하는 국채로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안에 담긴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자,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민간에게 단기 국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장기 국채 금리를 많이 발행을 안 해도 되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뭐예요? 유동성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미국이 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권장하고 시행을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사실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리고 EU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것을 조금 본인들도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자, 통화 주권을 다른 국가들의 통화 주권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혹은 우리가 다른 국가로 예를 들어 송금을 합니다. 국제 송금을 해요. 환전을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스위프트 은행을 통해서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서 가는 기간까지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5일, 주말 끼고 또 국가에 따라서는 2주가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개 은행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환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몇 초면 보냅니다. 환전을 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전 세계 각국 어디에서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환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무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원화를 사용하고 싶을까요? 달러를 사용하고 싶을까요? 달러를 사용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자, 위안화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투명하게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EU가 유로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다고 해서 달러 안 쓰고 유로화 쓸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패권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는 다른 나라 로컬 통화 국가들이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 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못 쓰게 규제를 하면 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엄포를 놨죠. 디지털 쪽 규제하지 말라고. 자, 만약에 규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 폭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으로 인해서 이 통화 주권이 조금 귀속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직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나온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원화는 1%도 안 되죠. 활용 범위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호환성은 당연하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밀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들을 사면 안 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행을 하는 기업들을 사는 게 아니고요. 결제망이 탄탄한 기업들을 잘 보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가 됐을 때 이게 메가 트렌드니까 여기에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탑픽 종목이 다날이죠, 다날. 자, 다날이 국내 최초로 통합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엑셀라랑 파트너사로 선정을 했다. 근데 다날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국내외에서 수십만 가맹점과 연결된 결제망.
그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결제 다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날 그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게 되시죠. 그만큼 이제 결제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다날이 저는 수혜가 매우 될 수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크면 클수록 이쪽에도 저는 덩달아서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행보가 정말 좋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 네트워크인 XRPL, 그죠? 여기 레저 보이죠? 레저는 지갑입니다. XRP와도 이제 계속해서 프로젝트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발란체라고 해가지고 이 메인넷 레이어 1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랑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어떤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행보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 결제망이 튼튼한 다날이 이런 내용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 내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실제로 다날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어제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 로보티즈죠.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 공부방에서 월요일에 추천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7% 넘게 올라갔죠. 자, 다날 오늘 올라갔죠. 이거 제가 언제 추천을 했냐면 오늘 오전 일찍 추천을 했습니다. 요 아래서. 자, 제가 거짓말 같나요? 그러면은 QR코드 누르고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세요. 이 내용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주도주 종목들 제가 배경 지식이 다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 꿰차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갈 때 오전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인의 수익률로 치환하고 싶으시다면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편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어떤 커다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잡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잖아요. 제가 구사하는 기법이 뭐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다날도 진작에 봤던 겁니다. 진작에 받고 이때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어때요? 이 관련된 내용 나오고 전거래일에 미국에서 서클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니까 오늘 가겠지 판단하고 오전에 추천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본인의 계좌 수익률로 담아보고 싶다면 꼭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 들어와서 같이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설명합니다. 자,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포트폴리오를 결합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야기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비트코인의 실제 ETF가 순유입으로 쭉 나오다가 전일에 한번 주춤했고 그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좀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추세로도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ETF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세요. 미국의 국제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특정 국가의 재정과 무관한 대체 자산에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거는 탑 100이라 보이죠. 무슨 탑 100이냐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하고 있는 기업들 탑 100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국에도 3가지 기업이 지금 탑 100 안에 듭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그리고 또 어디예요? 여기 위메이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트맥스 있습니다. 비트맥스. 이 3가지 기업이 또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통화량이 매년 6에서 7% 정도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 자금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6에서 7%씩 가치가 절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나요? 그럼 이해관계가 안 맞죠. 그러면은 내 주식, 왜냐면 타 기업, 경쟁 업체들의 주식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혹은 또 채권을 사요. 채권을 사면은 이자가 통화 인플레이션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게 이 기업들의 액션인 거죠. 2,100만 개로 수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발행량이. 근데 지금 벌써 이게 트레저리 유행이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기업들이 100만 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국가 단위에서 모으고 앞으로도 이런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도 같이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 들어오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로보티즈 이야기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 방 들어오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 26% 올라갔습니다. 자, 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음날 급락 나올지 급등 나올지 아니면 또 추세를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 제가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입장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을 앵커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자로 말씀하셨던 종목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제 방송 놓치신 분들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말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N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화면 왼편에 보시면 커다랗게 QR 박스가 하나 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는 이 비트코인 ETF 현황,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박성재 전문가님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관리 누구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왼편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왼편에 QR코드 인식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제 수익률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셨던 수익률 좀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근데 밀리언 투자는 제가 오늘 2번째 출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공약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 아직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겠죠. 이제 한 종목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데일리 다른 프로그램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들 가지고 한번 리뷰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어제도 다 설명 사실 드렸던 겁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2개월 만에 거의 뭐 100% 가까이 되는 수익. 제가 4차 목표가라고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제 방송을 원래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차, 2차 달성할 때마다 10%에서 20%만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7차까지 가져가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 저는 방송에서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 1, 2주만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말 종목들은 사실 잘 드리지 않아요.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주도주만 위주로 제가 공략을 드리기 때문에 7차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때가 연말이었어요. 연말에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마지막 방송을 하고 제가 잠시 잠정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던져드리고 간 목표가입니다. 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갔으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제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일자를 한번 보세요. 일자를 보고 이 종목들이 어떤 업종, 어떤 테마주들인지 한번 보세요. 그 해당 월에 가장 핫했었던 이슈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제가 다 제시를 드리고 나서부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눈먼 수익이 아니고 실제 본인의 계좌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밴드방향을 통해서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리뷰를 한 번씩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예요. 옛날이 아니고 어제인데 어제 제가 로보티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로보티즈를 작년부터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도 밴드방에서 자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팔지 마라, 이때도 팔지 마라. 100%, 200% 올라갈 때마다 더 간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월요일에 추천까지 했습니다. 밴드방에 직접
추천까지 했기 때문에 들어와셔서 직접 그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시세가 잘 나올 수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그럼 앞으로 여기서 더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면 로보티즈 지금 최근에 거래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티즈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리뷰 한번 계속 이어갑니다. 첫 번째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 연말 방송이거든요. 연말에 제가 마지막 목표가 좀 제시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드린 게 이제 12,000원입니다. 싹 드리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좀 볼 수 없게 됐었는데, 자, 15,000원까지 갔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연말 이후에 한 3일 뒤에 4차 목표가를 도달을 해버립니다. 예, 저는 떴지만 제 기록이 남았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한 12월 가까이 됐을 때, 12월 9일 방송이니까 12월 9일에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바로 나왔다라는 거. 상한가도 갔습니다, 한번. 예.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배경 설명드린 게 뭐예요? 양자 컴퓨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양자 컴퓨터가 본격 상용화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조건이 뭐냐면, 양자 내성 암호로 뭐 여러 가지 금융망이라든지 혹은 국가보안망을 다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자산들도 전부 다 뭐예요? 업데이트해야 되죠. 비트코인도 샤256 방식에서 이 양자 내성 암호 PQC 모델로 교체를 하고 나서부터 아마 이 양자 컴퓨터가 본격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물론 테마성 흐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셀 수 있다라고 제가 지목을 했던 게 뭐예요? 아이온큐 있죠? 아이온큐. 여기서 발표되는 64AQ 기술에 주목을 해보자. 이거를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의 기술은 32AQ거든요. 근데 이 32AQ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아이온큐에서 이온 트랩 방식으로 이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이 정도 성능의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에서 H20 칩으로 이 동일한 성능을 구축하는 게 훨씬 싸요. 근데 중요한 거는 64AQ가 발표된 순간 이게 뒤집어집니다. 동일하게 비싸요, 구축하면은. 그죠? 근데 엔비디아의 칩을 싹 다 갖다 붙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 비용에 관련해서 양자 우위 시대로 넘어간다. 그게 엄청난 모멘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모멘텀 아직 유효해요. 어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저는 지금 다시 이 모멘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배경 지식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한창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몇 퍼센트 수익? 129% 수익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예,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제 말 믿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증명된 것만 믿어라라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3월에 이틀 정도 반짝 또 출연을 했었습니다. 3월 6일이랑 3월 7일 출연을 했는데, 이때도 하나투자증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주도적인 내용을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자. 왜냐하면 동사가 두나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3월에는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중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증권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5,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드린 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때요? 손절주세선 종가상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고 나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5,000원 넘어서 지금 거의 7,0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목표가를 한참 넘어줬다는 거. 3월 6일에 드리고 다시 제가 잠적을 했지만 수익률은 37%였다라는 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자, 뭐예요? 여기서 궁금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신호가 뭐냐? 저 신호가 나오고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올라간다라는 거 방송을 통해서는 많이 봤는데 도대체 저 신호는 뭐냐? 이 신호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무료로 배포 드리고 있죠.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 들어오면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신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똑똑한 돈이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에요?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하면 그게 똑똑한 돈,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머니를 잡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스마트 머니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구별법을 갖게 됐냐? 자, 앞에서 보여드린 신호입니다. 우선 이 신호에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거래량 공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스마트 머니냐?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신호는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추세,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상황 혹은 횡보 추세에서 기존에 없었던 변곡이 세게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각도의 기준으로 제가 집어넣은 수식의 각도의 기준으로 세게 나왔을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각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꺾여져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변곡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버리면 이 변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주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매수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거고 첫 번째 조건, 매수 조건, 두 번째 매수 조건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저는 이것만 봐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5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언제부터?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 5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가 매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손절 추세선도 있습니다. 노란 선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데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손절인데요. 제가 왜냐면 이제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다 보면은 종목 백화점이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최고 많은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 저는 70종목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들었었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S&T 에너지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플러스 3%, 플러스 5%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근데 마이너스 20% 이상은 기가 막히게 잘 견디십니다. 확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확정된 손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손실 회피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지만 동일하게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내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종목 투자해가지고 만회를 하고도 더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손절을 잘 못해요. 근데 반대로 플러스일 때도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됐었던 그 기억,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을 이제 점점 더 나중에 목표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식 처음 할 때는 플러스 20%도 막 먹어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전환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플러스 3%, 플러스 5%, 나중에는 플러스 1%까지도 못 견디시는 분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종목 물리는 종목이 점점 늘어나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요거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손실을 반대로 짧게 정의하고 짧게 대응하자고요. 마이너스 5% 견디지 말자고요. 근데 플러스 10%, 플러스 20%는 견뎌내자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인정받은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요. 올라가다 보면은 시장의 주목은 더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다 보지 않습니까? 로보티즈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동일합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거를 왜 이제 짧게 치고 오래 떨어지는 것들은 계속 가져가냐는 거죠. 이 반대로 뒤집으면은 습관만 반대로 뒤집습니다. 승률 50%만 유지돼도요. 손실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만 길게 가져가면 수익률 곡선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점점 더 수익이 복리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요 습관 제대로 안 갖춰주신 분들은 필히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꼭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교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손익비가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마트 머니 기법 더 예시를 이어갈게요. 어제도 설명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12월 30일 작년 말에 어때요?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사실 지분 35% 인수해가지고 총 58% 대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알았을 때는 12월 30일입니다. 연말이죠. 근데 우리는 스마트머니, 더 똑똑한 돈이니까 더 빨리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 보면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잖아요. 우리의 지분을 얼마에 받고 넘기느냐의 여부를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할 거고 내부 관계자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이해 관계자들도 이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저점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점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 이전에 먼저 포착이 됐어요. 한 달도 더 전에 11월 7일에 최초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뭐라 그랬죠? 커다란 변곡이라 했죠. 변곡이 들어오고 뭘 봐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터지는지 봐야 된다고요. 자, 잘 안 보이죠? 이쪽 거래량이 커서 잘 안 보이는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변곡이 나오고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손절 추세선, 노란 추세선을 이탈 안 하고 200%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만약 이때 호재가 아니라 악재를 터뜨리면서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마이너스 6, 7%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매우 좋죠.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익비 좋은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손절 추세선, 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론, 이 자료집까지 모두 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드린다고 하는데 안 받아가시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 들어오셔서 모두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무료로 신청해서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어제랑 내용 같은데 제가 매일마다 일자를 수정해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뭐 다른 자산이라든지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더라. 다른 것들 뭐 100%, 300%, 90% 이렇게 오를 때 혼자만 거의 1000% 가까이 오르는 게 비트코인이니까 이 재무 전략으로 같이 가져가면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코스피가 어제랑 수치 달라졌죠.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코스피는 34%예요. 1년 동안에 오른 게. 코스닥은 17%고요. 양시 지수 합산해가지고 나누기 2하면 26% 나옵니다. 이것보다 수익 잘 내면 잘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곱하기 2 정도로 크게 수익 잘 내면 52%인데 이렇게 열심히 투자 안 하고 지수 ETF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이랑 5대5로 가져가기만 해도 62% 수익이 납니다.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알파 수익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동시에 비트코인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남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죠?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차이는 점점 벌어지죠. 수익은 복리잖아요. 1년 차이는 차이가 안 나요.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갈수록 어마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외감 느낍니다. 소외감. 그래서 비트코인 재무 전략 포트폴리오랑 결합하는 전략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 해당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앵커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나눠봐야 할까? 이제 시장 뉴스를 보면은 코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모두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QR 박스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잘 나눠볼까 이런 고민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회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만을 가장 또 기다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박성재 전문가가 작년 말부터 줬던 종목들 너무 잘 갔는데 지금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은 종목을 두 종목이나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오. 그래서 조금 설명이 빠듯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좀 빠르게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젠 R&M입니다. 제가 이제 로봇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자, LG에 이어서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요. 자, 앞으로 로보틱스의 투자에 대한 목적, 전략, 그리고 로보틱스에서 수익을 높이겠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커다란 기업들, SK라든지 현대, 뭐 삼성, LG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제 미래 멀티플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로봇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거 제일 또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먼저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이런 쪽이 우리가 특히 집중을 해야 돼요. 테슬라가 공장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특히 이제 피지컬 휴머노이드에 대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요, 이 범용모터 판가 인상 예상으로 올해 수익성 개선이 좀 될 수 있다. 근데 올해 이미 상반기 때 마이너스 36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당장에는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영업 손실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그리고 OEM에 대한 사업 윤곽이 창원 공장 증설을 연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 직전까지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커지면 동사의 뭐예요? 액추에이터가 중요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능은 피지컬 AI, 피지컬 이제 그 로봇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의 휴머노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기술이 매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선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실적이 안 좋아지더라도 나중에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동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신호가 보세요. 추세가 하락이 쭉 나오다가 신호 뜨면 추세가 바뀌죠. 요 신호 안 받아가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릴 때는 좀 올랐을 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매일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항상 신호가 뜨면은 추세가 바뀌어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신호가 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잡을만 하다라는 거고 월요일 시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4,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밴드방에서 제가 공개 드리고 앞으로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밴드방에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제가 좀 여러 번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도 나고 또 이제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쯤이면 또 이야기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STO에 대한 법제화가 있죠. 법제화 기대감이 지금 있는데 이번에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9월 15일부터.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거 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승인이 나냐? 근데 승인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법제화가 실제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적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법제화가 실제로 된 순간 동사는 세론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법제화가 뒤로 밀린다는 말은 뭐냐면 모멘텀의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시장을 우리가 기사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관적으로 보되 역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아졌다 생각을 하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9월에 투자 중개업을 인가를 한다라고 하고요. 동사가 중요한 게 있죠. 항공기 엔진을 신탁해서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 수익 증권을 발행합니다. 자, STO가 뭐예요? 증권의 토큰 하잖아요. 항공기 엔진을요. 증권화 시킨대요. 수익 증권화 시킨대요. 무슨 말이냐? 항공기 엔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싸죠? 이거를 다 우리가 실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를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0.001%도 이 항공기의 지분을 토큰을 통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만약에 1%의 항공기 지분을 토큰으로 샀어요. 그러면 항공기가 운행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STO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TO 관련된 모멘텀이 진행이 되면 동사의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도 떴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량도 뜨고 나서 이제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윗꼬리도 달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600원이고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라든지 수정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밴드방에서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꼭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설명드립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 보면 이 사이클마다 계속해서 이 4년 주기 평균선을 찍고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1년 평균선을 유지해서 가죠. 이거 안 깨지면 이 트렌드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앞전의 사이클과 다르게 얼리어답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국가랑 기업들이 트레저리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식 플러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자, 매수가는 제가 말했지만 어제랑 똑같습니다. 10만 5천 달러에서 11만 5천 달러 매수 가능하고요. 연말 목표가는 15만 달러를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까지도 깔끔하게 전략 좀 세워주셨는데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읽어내시려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엔밴드 공부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안내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말 전에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들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QR 박스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고요.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전문가님 와주실 거니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밀리언 투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코인 밀리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